2025년 9월 귀화면접심사 출제 예상문제 100선입니다. 2025년 9월 귀화면접심사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100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2025년 9월 귀화면접심사 출제 예상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 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조로 여겨지는 당군에 대한 신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당군 신화입니다. 자, 여기 당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 두 가지, 곰과 호랑이입니다. 여기서 곰은 여자로 환생을 하고 호랑이는 환생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자, 이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35년간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중근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마라도입니다. 자, 저 사진 저 뒤쪽에 보이는 섬, 큰 섬이 보이죠? 저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보다 남쪽에 위치한 섬이 있는데, 자, 이 섬이, 이 사진의 이 섬이 마라도입니다. 사람도 살고 있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복 직후 한반도의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군대의 군사적 경계선을 말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실질적인 분단선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38선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자, 여기 빨갛게 그어진 선이 북위 38도선, 우리 지구에 보면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죠. 그 38도 위도선을 따라서 그어진 선이 38선입니다. 자, 이 38선 남쪽으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또 이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고 그어진 선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게 45년 해방이 되면서 그어진 선이죠. 그로부터 5년 뒤 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53년 7월 27일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하게 되죠. 이 휴전협정을 하면서 그어진 선이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38도선, 38선하고 이 휴전선하고는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유권입니다. 자, 국민의 5대 기본권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자유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평등권, 그리고 자유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참정권. 이렇게 5가지 기본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것은 자유권을 말합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3심 제도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3권 분립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은행 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자, 2025년 9월 1일부터 현재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은행당 1억 원이죠.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는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고용노동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비빔밥입니다. 자, 이 비빔밥은 외국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 위에 인쇄되어 있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 위에 인쇄되어 있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식품에 보면 날짜가 찍혀 있죠. 이것을 정답 유통기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일이 되는 거죠.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돌잔치입니다. 자, 첫 번째 생일을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잔치를 한다면은 이게 돌잔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또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잡게 하는 또 행사를 하죠. 이것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립묘지입니다. 2025년 9월 귀화 면접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타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타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자, 신라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가면 이런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을 볼 수가 있죠. 예전 신라시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는 옛날 신라시대 유물이 아주 많이 있죠. 지금도 가면 많이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미국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4대 강국이 있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안에 까맣게 된 선으로 된 부분이 있죠. 이것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은 철조망으로 쭉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빨갛게 된 면적, 여기 이 구역은 DMZ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북쪽으로 2km,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이 지역에는 무기를 배치하지도 않고 들어갈 때 무기를 휴대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모를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인데 이것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평등선거입니다. 자,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첫째, 직접선거, 그리고 보통선거, 그리고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선거. 이렇게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주는 것을 평등선거라고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의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답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체행동권이란 파업을 말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미래의 어떤 사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경부선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인고속도로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조의금입니다. 자, 반대로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그것은 축의금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내는 돈은 조의금, 결혼식장에서 축하의 뜻으로 내는 돈은 축의금.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국가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카드입니까?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 등 국가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카드입니까? 정답 아이행복카드입니다. 그런데 아이행복카드는 2021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야 되겠죠. 2025년 9월 귀화면접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당군 왕검입니다.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화손, 고창 등에서 발굴된 유물이죠.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육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육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입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정답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입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 송편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 DMZ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된 것이 휴전선이죠. 철조망이 쳐져 있고, 자,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에는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자, 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정답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정부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수입니다. 자, 일명 잔치국수라고도 합니다. 자, 국수는 이렇게 길게 생겼죠.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자, 불이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정답, 소방서죠. 소방서. 119 번호는 119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범죄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경찰서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112번입니다. 예전에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팥, 콩, 메주 등을 가루로 가는 기구를 돌로 만들었는데 그 기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맷돌입니다. 각 지역마다 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 지역마다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이장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이기도 합니다. 달걀,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으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달걀,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한국 전통 보양식으로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삼계탕입니다. 2025년 9월 귀화 면접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곰과 호랑이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옛 고구려 땅에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조영입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경술국치입니다. 한일 병합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일 병합조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가 경술련이라서 경술련에 당한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백두산입니다. 자, 백두산 정상인데 호수가 보이죠? 저 호수 이름이 천지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돌입니다. 자,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돌이라고 하고 이때 잔치를 하면 돌잔치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잡게 하는 또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돌잡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한국의 대표적 수출품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입니다. 남편, 남동생의 아이와 나의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부릅니까? 남편, 남동생의 아이와 나의 아이의 관계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사촌입니다. 자, 촌수 계산할 때, 자, 나와 나의 남편, 나가 있고, 형제간이죠. 형제간, 남동생이니까 형제죠. 형제의 자식, 그리고 나의 자식 간에 몇 촌인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죠. 더하면 됩니다. 나와 형제 간에는 2촌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나나 촌수가 같습니다. 나와 남편과 형제, 동생이나 형 간에는 또 2촌이죠. 같은 아내든 남편이든 형제 간에 촌수는 같습니다. 2촌이고 여기서 자식이 있다면 자식하고는 또 촌수가 형제의 자식이니까 1촌이죠. 그리고 나의 자식하고도 1촌입니다. 자, 이렇게 촌수가 한 대가 올라갈수록 촌수가 1촌, 2촌, 손자는 2촌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더하면 됩니다. 아들, 내 자식들하고 형제의 자식들하고는 3촌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4촌이 되죠. 4촌지간이 됩니다. 이렇게 촌수를 보고 더하면 됩니다. 나와 형제 간에는 2촌, 형제 자식 간에는 또 1촌이 더해지니까 3촌이 되죠. 조카들은 나를 보고 3촌 또는 외숙모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며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의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제사입니다. 자, 제사도 종류가 있죠. 기제사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짜에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 그리고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으로 정월 대보름, 정월이라 그러면 1월달을 말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지어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월 15일, 음력으로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5일에 이렇게 밥을 지어 먹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오곡밥입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이렇게 오곡밥을 해서 먹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도장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이 집이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의 발효식품으로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이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의 발효식품으로 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많습니다. 이 전통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김치입니다. 종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춥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나 나무로 만들어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춥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정답 구청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시청이나 도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차용증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문화재로 전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만원권 뒷면에 있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정답 혼천이입니다. 2025년 9월 귀화면접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왕건입니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릉입니다.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제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입니다. 자, 흥인제문은 지금의 동대문을 말하고 돈이문은 서대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숭례문은 남대문을 말하고 숙정문은 북대문을 말합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매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나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경우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난 경우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정답 민사재판입니다.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안과입니다. 자,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코나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면 됩니다. 이비인후과가 귀, 코, 목 이런 부분이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에 뭐 안 좋다 질환이 있다 그러면 비뇨기과를 가면 되겠죠. 그리고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내과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정형외과로 가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처방전입니다. 자, 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야 약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를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도나 특별자치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도는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자, 이렇게 몇 개입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3개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죠.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자, 이렇게 3개의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겨루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씨름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미역국입니다.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조부모라고 하죠.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3대가 사는 거죠.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 부모의 부모, 이렇게 3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형태. 자,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 사는 가족 형태가 요즘은 많죠.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에는 부모님의 부모님만 사시고 도시에는 자녀가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와 자녀가 2세대만 같이 사는 그런 가족 형태가 지금은 많죠. 이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산업화가 되면서 핵가족이 많아졌죠.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자, 참고로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 그리고 5천원권에는 율곡이이, 그리고 1,000원권에는 태계이황이 되겠죠.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의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추구기입니다. 자, 이 추구기가 세계 최초로 갑니다. 비의 양을 측정하는 이 우리나라 추구기가 세계 최초의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였다고 합니다.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 보건소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계이황입니다. 자, 태계이황. 자, 안동에 가면 태계이황이 학문을 가르쳤던 도산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여기 등기부 등본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수입니다. 자, 사진의 오른쪽에 북을 잡고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왼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